늦어름 벼디 모래 언덕을 희게 달구던 날, 젊은 종자직이 을하는 염소 등의 씨앗 바구니를 싣고 버려진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야른 안개처럼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오래 자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울화는 가장 큰 나무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로 낮은 시렁을 엮고 바람을 피할 작은 그늘을 만든 뒤 가느다란 덩굴 하나를 조심스럽게 눕혀 심었습니다. 하늘의 을목은 풀과 꽃, 덩굴과 곡식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음의 나무입니다. 땅의 미토는 늦어름의 마른 흙과 저장고, 온순하지만 제 길을 아는 염소를 품은 음의 토입니다. 나무가 흙을 다루는 목국토의 자리에는 생명이 현실의 자원을 찾고 부드러운 관계가 실제 생활을 바꾸는 긴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60갑자의 32번째 을미일주를 만나봅니다. 메마른 땅을 혼자 정복하지 않고 사람과 씨앗과 물기를 엮어 공동의 종자원으로 바꾼 한 정원사의 이야기입니다. 을은 음목입니다. 고든 거목보다 바람에 몸을 낮추는 풀, 틈을 찾아 오르는 덩굴, 계절을 읽어 꽃을 피우는 섬세한 생명에 가깝습니다. 관계와 환경을 살피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가능한 경로를 찾아 오래 이어지는 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미는 늦어름의 음토입니다. 뜨거운 계절을 지나 곡식과 씨앗을 익히고 저장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쉽게 굳고 갈라지는 흙입니다. 을목이 미토 위에 앉으면 목이 토를 극합니다. 잘 쓰이면 사람과 자원의 흐름을 읽어 평범한 땅을 가치 있는 정원으로 바꾸고 작은 기회를 실용적인 결과로 연결합니다. 반대로 뿌리가 약한데 너무 많은 흙을 책임지면 관계와 돈, 가족과 일의 부담에 눌릴 수 있습니다. 을미의 첫 공부는 부드러움을 버리고 단단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 기대고 무엇을 나누며 어떤 땅에서는 잠시 뿌리를 쉬게 할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미토의 표준 지장가는 기토, 정화, 을목입니다. 을목을 기준으로 기토는 편재, 정화는 식신, 을목은 비견입니다. 편재는 넓게 움직이는 현실 자원과 기회, 사람과 시장을 읽는 감각을 뜻합니다. 식신은 손으로 만들고 말로 표현하며 사람을 먹이고 기르는 꾸준한 생산성입니다. 비견은 자기 힘과 동료, 같은 방향을 걷는 사람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울화의 작업대에도 새 힘이 함께 있었습니다. 네모난 흙상자와 씨앗장부는 편재의 자원 감각이었고 작은 화로에서 익어가는 곡식죽은 식신의 돌봄과 생산이었으며 서로 얽힌 덩굴 묘목은 비견의 협력이었습니다. 잘 조화되면 을미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해 먹을 것과 쓸 것, 오래 남을 생활의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탁을 기회라 여기거나 동료와 비용의 경계를 흐리면 피로와 갈등이 쌓일 수 있습니다. 지장가는 가능성의 재료이며 실제 모습은 계절과 주변 글자, 삶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 을화는 버려진 단추와 끈, 마른 씨앗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작은 물건을 모아 새 장난감을 만들고 친구가 혼자 있으면 자연스럽게 놀이 속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른들은 착하고 손재주가 좋으며 어디서든 잘 어울리는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때때로 내가 분위기를 맞추고 모두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을미의 아이에게는 관찰력과 생활감각, 부드러운 사회성, 손으로 만들고 나누는 재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싫다는 말을 미루고
필요한 것을 직접 부탁하기보다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며 친구와 가족의 문제까지 자기 몫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착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절해도 관계가 끝나지 않고 내 씨앗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며 도움을 받는 사람도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경험입니다. 스승은 을아에게 씨앗 이름을 외우기 전에 서로 다른 획에 심어보게 했습니다. 같은 씨앗도 그늘과 볕, 모래와 진흙, 혼자 심었을 때와 다른 작물 곁에 심었을 때 모습이 달랐습니다. 을미의 배움은 구체적인 사례를 관찰하고 손으로 시험하며 사람들과 결과를 나눌 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요리와 공예, 원예와 디자인, 교육과 상담, 유통과 서비스, 기획과 콘텐츠처럼 감각과 관계, 생산과 현실 자원이 함께 필요한 분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식신은 배운 것을 꾸준한 결과물로 만들고, 편재는 결과물이 필요한 곳을 찾으며, 비결은 동료와 기술을 교환하게 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다른 요구를 모두 맞추려 하면 자기 기준이 흐려지고 시작한 일이 너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정원사는 모든 씨앗을 한 철에 심지 않습니다. 지금의 땅과 물에 맞는 씨앗을 고르고 나머지는 다음 계절을 위해 제대로 보관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을아 곁에 가면 이상하게 일이 부드럽게 풀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알아보고 남는 재료를 다른 쓰임으로 바꾸며 갈등이 생기면 서로 체면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을미에게는 유연함과 공감, 현실 감각, 생산성, 미적 감각과 사람을 연결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은 온화해도 자기 방식과 취향은 분명하며 뿌리 내릴 자리를 찾으면 끈기 있게 결과를 키웁니다. 그러나 눈치를 오래 보면 직접 결정하기보다 주변 반응을 먼저 확인하고 속으로 계산한 기대가 어긋났을 때 조용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일을 많이 떠안고도 괜찮다고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기도 합니다. 을미의 성숙은 더 냉정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친절과 계약을 구분하고 부탁의 범위와 마감과 보상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기회에는 부드럽게 아니라고 답하는 데 있습니다. 을화는 공동 종자원을 만들며 마을 사람마다 다른 씨앗 주머니를 맡겼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보관하면 불이 났을 때 한 번에 이를 수 있지만 여러 집이 나누어 지키면 한 곳의 실패가 모두의 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을미는 인간관계에서 정과 실용, 함께 먹고 만들며 살아가는 일상의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사람 사이의 자원을 연결하며 말보다 실제 도움으로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관계가 곧 책임이라고 믿으면 상대의 몫까지 대신하고 돌봄에 대한 보답을 직접 말하지 못한 채 서운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비교는 든든한 동료가 되지만 비용과 역할이 흐리면 경쟁과 비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맞는지 분명히 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원하는지 물으며 가까운 사람과도 돈과 물건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경계는 벽이 아니라 덩굴이 서로의 숨을 막지 않게 세우는 실형입니다. 을화의 사랑은 뜨거운 선원보다 매일 새 물을 채우고 씨앗이 마르지 않게 그늘을 옮기는 손길에 가까웠습니다. 을미는 사랑에서 다정한 대화와 생활의 안정, 함께 만들고 먹는 시간과 현실적인 협력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상대의 취향과 작은 변화를 잘 기억하고 집과 돈,
가족과 미래를 세심하게 돌봅니다. 식신은 따뜻한 표현과 돌봄이 되고, 편재는 함께 누릴 경험과 생활 자원을 넓히며, 비견은 친구 같은 동반자 관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맞추다가 내 욕구를 잃거나 희생한 만큼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직접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제3자의 의견을 많이 듣다가 둘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사랑은 한 사람이 모든 씨앗을 들고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각자의 주머니와 공동의 창고를 구분하고 돈과 돌봄과 자유 시간을 말로 나누며 서로 다른 성장 속도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던 어느 날, 강한 바람이 종자원의 실렁을 무너뜨리고 모래가 어린 싹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은 물을 한 곳의 귀한 작물에 몰아주자고 다투었습니다. 울와는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염소의 물주머니를 싣고 어른들과 등고선을 따라 낮은 수로를 팠으며 아이들에게는 짚으로 그늘막을 엮게 했습니다. 모든 밭에 같은 양을 주기보다 살아남을 가능성과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살폈습니다. 을미는 서비스와 유통, 디자인과 공예, 교육과 돌봄, 식품과 원예, 기획과 운영처럼 사람과 자원, 감각과 생산을 연결하는 일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편재는 넓은 기회를 읽고, 식신은 꾸준한 결과를 만들며, 비견은 협업의 속도를 높입니다. 좋은 조정자는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한된 물을 공개된 기준으로 나누고, 함께 일한 사람에게 목과 이름을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울화에게 돈은 씨앗을 사들이고 물기를 고치며 함께 일한 사람에게 제때 품삯을 주는 순환의 도구였습니다. 을목에게 미토 속 기토는 편재입니다. 편재는 고정된 한 곳보다 여러 사람과 기회, 시장과 자원의 흐름을 넓게 읽는 힘을 뜻합니다. 을미는 작은 재료를 새 상품과 서비스로 바꾸고 사람 사이의 연결을 통해 수입의 길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관계와 돈이 섞이면 거절하지 못한 대여와 보증, 계획보다 큰 선물과 투자, 여러 기회에 흩어진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 수 있다는 가능성과 실제로 남는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사업비, 관계비와 비상금을 따로 두고 공동작업은 구두 약속보다 숫자와 날짜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을미의 재물 감각은 모든 씨앗을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씨앗은 심고, 어떤 씨앗은 팔고, 어떤 씨앗은 다음 흉년을 위해 남기는 균형에 있습니다. 을화의 그림자는 부드러운 얼굴 뒤에서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는 피로였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기회를 잃을 것 같고, 내 몫을 요구하면 관계가 상할 것 같아 계속 조금씩 양보했습니다. 을미의 힘이 과해지면 과잉 적응과 우유부단함, 관계 속 계산과 숨은 서운함, 지나친 소비와 일의 분산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재는 더 많은 기회를 잡으려는 산만함으로, 식신은 편안함과 미루기로, 비견은 비교와 목 다툼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부탁을 들은 즉시 답하지 않고 하루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시간과 돈과 감정의 비용을 적고 상대의 필요와 내 책임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덩굴은 기대어 오르지만 아무 기둥이나 붙잡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와 일이 내 뿌리에 물을 돌려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을목에게 미토는 12운성으로 양의 자리입니다. 길을 양이라는 글자처럼
양은 밖으로 완전히 독립하기 전 보호와 돌봄 속에서 힘을 준비하는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단순한 기륭의 표보다 가능성을 안전하게 기르고 다음 단계로 넘기는 과정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을화는 가뭄 뒤 살아남은 씨앗을 바로 모두 팔지 않았습니다. 작은 묘포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한 사람당 한 화분씩 맡겨 싹이 날 때까지 관찰하게 했습니다. 을미는 사람과 아이디어, 생활의 기반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가 지나치면 상대의 독립을 막거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을 계속 품느라 자기 삶을 미룰 수 있습니다. 양의 성숙은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안전한 울타리와 필요한 자원을 마련한 뒤 자라나는 존재가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할 여백을 주는 데 있습니다. 같은 을미일주라도 태어난 계절과 주변 글자에 따라 덩굴과 흙의 균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이 힘을 얻어 관계와 표현, 성장의 속도가 커질 수 있으나 현실 자원을 감당할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여름에는 화와 톡과 왕성의 생산과 재물의 움직임이 커질 수 있지만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수의 도움과 휴식이 중요합니다. 가을에는 금이 목을 다듬어 기준과 평가, 책임의 문제가 커질 수 있으며 지나친 자기검열을 살펴야 합니다. 겨울에는 수가 목을 생의 배움과 감수성이 깊어질 수 있지만 불과 토를 통해 생활의 결과로 내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토의 건조함, 목의 뿌리, 수의 공급, 화의 표현, 금의 기준과 합충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을미라는 두 글자만으로 성격과 직업, 배우자와 재물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씨앗도 계절과 토양, 돌보는 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랍니다. 갑오와 을미의 나붐은 사중금입니다. 모래사, 가운데 중, 쇠금을 쓰며 모래 속에 숨어있는 금의 이미지를 품습니다. 이를 실제 사건을 단정하는 공식보다 평범하고 거친 현실 속에서 서서히 발견되는 가치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뭄이 끝난 뒤 을화와 아이들은 방화선과 수로의 모래를 고르다가 작은 금빛 알갱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금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은 씨앗, 물을 나눈 규칙, 서로의 기술을 기록한 장부가 공동체를 지킨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을미의 사중금은 부드러운 관계와 생활 노동 안에 숨은 전문성과 신뢰를 떠올리게 합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돌보고 정리한 경험은 어느 순간 누구도 쉽게 대신할 수 없는 가치가 됩니다. 숨은 금을 찾으려면 모든 모래를 버리지 말고 반복되는 하루에서 무엇이 사람을 살렸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 해 뒤, 메마른 언덕은 층층이 이어진 공동 종자원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진 을화는 아이에게 씨앗 주머니 하나를 건네며 어디에 심을지 스스로 고르게 했습니다. 덩굴은 낮은 시렁을 따라 부드럽게 이어졌고 염소들은 그늘에서 쉬었으며 모래 섞인 길에는 저녁 햇살을 받은 작은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을미, 하늘의 을목과 땅의 미토. 부드러운 생명이 늦어름의 현실을 만나 사람과 자원, 생산과 동료의 힘을 엮는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유연함과 공감, 생활 감각, 꾸준한 생산성,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는 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과잉 적응과 우유부단함, 관계와 돈의 경계가 흐려지는 일, 숨은 서운함과 지나친 책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은 가능성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랄 환경을 마련하는 상징이며
사준금은 평범한 돌봄과 노동 속의 숨은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을미라는 두 글자는 사람을 하나의 운명에 가두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내 덩굴은 어디에 기대고 어떤 씨앗을 누구와 나눌 것인지 묻는 한 폭의 종자 지도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추명선 사주, 1조론 32번째 이야기 을미였습니다.